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 날 것은 얇지만 넓게 대충 주어 섬기는 방송. 화면 중독 때 모든 화종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 화면의 난장파 코너입니다. 네. 개인 사정상 2부에 합류하게 된 김수풀입니다. 개인 사정 살려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초심 잃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뒤늦게 이제 편안하다. 방송 합류하자마자 더러운 개드립을. 정말 대단합니다. 다들 정말 대단하면 존경합니다, 제가. 이게 미팅이 있어서 퇴근이 좀 늦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일을 이제 좀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바쁜 게 슬슬 느껴지고 네네. 지금처럼 약간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가 좀 진짜 바쁠 때라고 느껴져요. 이럴 때가 정말 앞뒤 안 보고 굽신거려야 될 때거든요. 사업가의 자세지. 정말 일본에서 와서 배워갈 정도로 힘과 이해를 갖춰서 최대한 굽신거리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 거 절대 못하는 놈인데 참. 아니야. 예, 더 돈 벌어 먹고 살려면은 해야 돼. 그렇지. 잘할 놈이야. 너는 재능이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바닥이 더 가깝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네. 자, 그래서 이번 순서 이제 화면 중독의 맹콘의 화면의 난장파 코너인데 네네. 원래는 영화 모비우스가 예정돼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신PD가 급작스럽게 다른 걸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PD? 1부에서 다 했는데 뭐 한 번 더 하죠, 못 가니까. 그렇군요. 일단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일단 1부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거 조금 저희가 인생 같은 거는 계획대로 살지 않지만 방송은 좀 계획대로 하는 편인데 그래요? 예. 뭐 인생 그런 거 툭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지만 방송은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 조금 틀어진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닥터정님께서 요즘 네. 화면에서 모비우스를 좀 보고 와가지고 전해주셨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요즘 하면 소식만 조금 전해 들어도 영어 작품이 굉장히 뭐 별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 안 하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기미상궁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군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계획을 좀 약간 틀어졌지만 조금 빨리 하게 된 네. 바로 무엇입니까? 귀밀의 칼날 환락의 거리입니다. 정말 듣기 싫네요. 네네. 다 같이 할 때 하세요. 뒤늦게 하지 말고. 네네. 네네. 이거 사실 저희 방송이 뭐 전문적인 분야는 그냥 깊이 없는 개소리인데 네네. 저희 패널 중에 한 명이 너무나도 강력한 덕력 때문에 뭐 약간 애니 심화 방송 비슷하게 좀 돼가고 있어요.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요, 자기 소개인가요? 아니요.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정닥터님? 이게 무슨 진행이 있다, 야, 씨. 혼란스럽네. 오자마자 2부에 오자마자 혼란스러워. 혼란의 거리. 누가 더 씹덕인지 떠넘기기. 폭탄 돌리기. 이상하다. 누구 알 것 네. 같은데 답을 안 주시네. 그렇네요. 네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소개 저희 이제 시즌 1 때도 했지만은 저희 신PD 애니메이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저번에 이제 1기를 하면서 우리 김수풀님이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요 2기에 관해서 이제 간략한 이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귀멸의 칼날 2기 이제 육악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네. 이제 번역본으로는 이제 환락의 거리로 나왔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이제 명칭이나 어원에 따른 그런 19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환락도 그런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환락이 더 짜릿해서 환락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런가?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약간 돌려가지고 홍콩의 거리 이런 거. 미쳤네. 좋은데. 네, 이 본방송 시작하기도 이제 개소리가 난무하고 좋네요. 아주. 네네. 네, 뭐 이제
너 또 뭔 개소리 하려고 그러네. 아니, 나 때문 아니지. 약간 그런 얘기 하려고. 네. 여기 이제 TV 애니메이션이 1기랑 이제 극장판이 아주 대성공을 했죠. 아,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뭐 2기가 제작되니만이 이제 무한열차 성공하기 전까지는 뭐 그러다가 뭐 무한열차가 이제 성공하고 나서는 2기, 3기는 뭐 그냥 프리패스네 하고 해서 예상대로 2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렇습니다. 기존 사람들 예상과 달리 이제 2쿨이 아닌 이제 활락의 거리만 넣어서 1쿨로 이제 결정됐다고 합니다. 네네. 혹시 여기서 1쿨, 2쿨이 뭔지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십덕 중에 한 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소불님 아는 것 같은데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주실까요? 난 진짜 모르겠어. 뭔지 몰라. 나도 몰라서 지금 정닥터 들어올까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정답전이면 아니, 뭐- 뜻을 아시나요? 1쿨, 2쿨? 아, 저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김석현님이 그러면 그냥 싸우지 말고 서로 다 모르는 걸라고 신PD님께서 설명을 알겠습니다. 해주시죠. 저도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1쿨, 2쿨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1년이 이제 4분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네. 세 달 이제 한 분기를 이제 보통 1쿨이라고 해서 이제 4주 아. 해서 한 편씩 방영하면 12편 정도 되는 게 이제 1쿨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일본 애니들은 24회로 해서 2쿨 정도로 많이 하죠. 네. 그 그렇구나. 뜻입니다. 그래서 1쿨, 2쿨이 그런 뜻이에요. 약간 어. 게임으로 치면 쿨타임 돈다 하는 그런 표현인가 보네요. 뭐 어. 그런 정확한 뜻은 사이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 십덕이 아니라서. 네네. 네네. 아, 처음 그렇군요. 알았네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둘 다 아는 눈치인데 이거. 아니, 이 방송이 이렇게 유익했나? 배워서 갑니다, 제가 진짜. 아, 우리 김수불님과 닥터생님이 아셨는지 몰랐는지는 미궁 속으로 네.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네. 덕력이 차곡차곡 쌓이네요. 네네. 예, 뭐 또 1쿨이 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뭐 1기 방영 당시보다 조금 제작 상황이 악화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네네. 활라거리 편 자체가 이제 액션 씬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 무한열차 편을 거치면서 이제 좀 작화에 대한 사람들 기대치가 또 이만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1쿨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제 2기 DVD 이제 1권은 초동 25,000권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뭐 초동이니까 뭐 더 많이 팔렸겠죠 지금은. 네. 그렇게. 네네. 그래서 요런 우리의 씹덕력을 자극하는 우리 이제 귀멸의 칼날 과연 2기도 재밌었는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네. 우리 신PD가 애니메이션 줄거리 소개하는 건 처음 들었는데 되게 잘하네요. 열과 성의를 담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나무 위키에 있습니다. 네.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하던 것보다 훨씬 잘 준비하셔서 만족스럽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샤이 씹덕이 아닌가. 오덕 정도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우리 정닥터님 특별히 힘 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시듯이 하십시오. 네. 아, 네. 힘 빼고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 무한 열차에서의 싸움으로 이제 다들 회복 중이었는데 네. 네네. 탄지로는 렌고쿠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꺽쇠 까마귀를 따라서 렌고쿠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렌고쿠의 말을 전하면서 이 히노카미 카구라에 대한 정보도 좀 캐려고 네네. 자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힘든 몸을 이끌고 찾아간 건데 네. 그 렌고쿠의 아버지가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이 해외 호흡을 쓰는 자라면서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또 그 탄지로의 필살기 박치기를 먹여가지고 실신시키고는 K 박치기. K는 아니죠. 탄지로가 김일 선생님이 뿌리를 내린 K 박치기. 여기서 그게 왜 나와?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렌고쿠의 동생에게 네. 네네. 렌고쿠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어땠냐, 뭐 그 무슨 말을 하고 이제 가셨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전하고 나서 해외 호흡에 대한 단서는 염주의 서가 다 찢겨져 있어서 얻지 못하고 결국 그냥 돌아가게 되죠. 맞습니다. 네. 이 돌아와 보니까 나비 저택이 떠들썩하게 돼 있었는데 네네. 그 음주인 우주이 텐겐이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려 하고 있었고 네네.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츠가 자신들이 여자애들 대신 우리가 가겠다 해서 이제 얘네들 3명이 이제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 밀정 역할을 하던 자신의 부인들이 연락이 끊겨가지고 화려한 밤의 도시인 도쿄 요시자와의 유곽을 살펴보러 온 우주이 텐겐과 3명의 주인공 각각 여장을 시켜가지고 수상한 3곳의 유곽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화려한 줄거리 속에 점점점. 과연 우주이 텐겐의 부인들은 어떤 이유로 사라지게 된 것인지 네.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불빛이 가득한 요시자와의 유곽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다 함께 이야기 보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정덕트님의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잘 들었고, 요거는 제가 그 발췌해서 논문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논문을 올려? 네, 뭐 있잖아요. 뭐 정설이니까 논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김해의 칼날 특집으로 저희 뭐 1기, 2기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모든 방송이 지금 역사에 새겨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 우리 닥터정님의 말 하나하나가 멘트 하나하나가 이 김열의 칼날뿐만 아니라 애니 역사에 새겨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을 오늘 합니다. 보니까 또 저번에 또 뭐 재밌는 뭐 5가지 이유였나 6가지 이유였나 이번엔 10가지 이유 한번 기대해 봅니다. 아닙니다. 요번에 좀 힘을 빼고 좋습니다. 네네. 역시 고수는 힘을 주지 않죠. 저는 패션 십덕입니다. 네. 네, 디테일한 쪽을 잘 걸었고, 네. 저는 이제 시즌 1을 좀 일찍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시즌 2까지 기다리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이 텀이 한 2년 정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네. 근데 2년도 좀 가깝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이제 시즌 1하고 시즌 2 사이에 네. 무한열차가 나와서 조금 기다림이 덜 했을지 모르긴 하겠는데, 네. 이 네네. 무한열차가 완전 개대박을 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기 나오기 전에 무한열차 좀 보면은 조용하지 않을까 했더니 무한열차가 이제 이게 대박을 치니까는 오히려 대박을 이기 쳐버리니까. 내나 이기 야 이거 조용할 줄 알았더니 역효과가 불러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좀 뒤늦게 1기를 다 보고 네. 운이 좋게 2기가 이제 다음 달쯤에 이제 국내에서 개봉했으니까 2기를 연달아 보고 나니까 네. 네네. 무한열차를 연달아 보고 나니까 2기가 더 보고 싶더라고요. 네, 십덕으로서 그래서 이 마음이 샘솟았군요 그때부터.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진짜 그 만화책이라도 안 구해서 봤으면 이게 기다리기 저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십덕의 자세. 만화책도 구해서 보고. 역시 그래서 후지산 방향을 보면서 하루에 한 번씩 절을 했나요? 이가 나올 때까지. 도계자를 아니, 저- 했나요? 정확하게 방향을 하면은 야마구타산이었나? 그 탄지로 출연했던데. 야. 호크호크세! 호크호크세! 퍽퍽사. 그래서 그 만화책만 본 상태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다 봤을 때가 이게 나오기 전에 이제 끝까지 다 봤죠. 완결은 네. 진작에 네네. 났으니까. 네. 네네. 풍주는 이제 음주가 좀 좋았었어요. 그냥 캐릭터적으로. 만화책 네네네. 안에서는. 네. 근데 네. 아무런 이 매력 없던 랭고쿠가 그 극장판에서 완전 불떡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렇죠. 약간 신성시대던데 이제 뭔가. 그렇죠. 맞아. 만화책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 만화책에는 그렇게까지 뭐 랭고쿠가 멋있게 서사가 있고 그런 편은 아니었었어요. 모른 척하면서 질문하는 거 말하는 아니 만화책은 못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저번 시즌 때 얘기했듯이 이 만화가 한 편이 네. 탄지로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모든 편이 네네. 주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주가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게 분명히 다음 시즌에 이 음주가 음. 화려한 지린, 판타스틱 지린어브를 선사할 것이다. 아하. 그렇죠. 네, 라고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아하.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일부는 이제 주인공들이 본격적으로 커가는 단계고 약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즌 1보다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뭐 또 예상을 하고 이제 갑을 방론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미 스토리가 다 나와서 완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상연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훨씬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시즌 1이랑 이제 그 극장판까지도 이제 하연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른바 이제 잡밥들이 나와서 팍 터지고 싸우는 건데 그래도 아카자는 상현이잖아요. 상현이었지. 그러니까 아카자 맛을 본 거야. 상현이 마지막에. 야, 이 상현은 다르구나. 역시. 메이저리그는 다르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즌 2는 상현하고 싸우는 거니까. 아카자가 상현 중에 높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네네. 메인 적이 상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재밌을까.
약간 어.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 이제 이게 소년만 하잖아요. 껍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만 하고 다시 시작하는 시즌이고 그런 새로운 느낌인데 그런 막 샤방샤방하고 힘찬 느낌이 아니라 네. 이 랭고쿠의 죽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만화가 시작을 맞아. 하니까는 맞아.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또 완전 애들용 만화는 아니다라는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애들용 만화치고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에피소드지. 왜냐면 랭고쿠 좋아했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거를 덜어내놓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랭고쿠의 죽음부터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그것도 좀 많이 새로운 출발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스플님께서 그 랭고크 상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 과몰입을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 3일 동안은 불도 안 켰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 돌려 먹고 뭐 그렇게 낮에 태양 있을 때 밖으로 안 나가고 그죠? 예, 가스불만 올려도 눈이 촉촉해져가지고 제가 진짜 뭔 그렇습니다. 개소리야? 예, 뭐 다른 이야기 이제 진행하면서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뭐 음. 랭고쿠 앞에 처음 시작한 랭고쿠 죽음부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무한열차를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요약해서 앞에 넣어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제 그 무한열차의 그 뒷이야기까지 구구절절 다 넣기에는 극장판으로 하기에 좀 마무리가 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다음 편에 그냥 끼워 넣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네. 저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워낙 대박을 쳤다 보니까, 우리 뭐 앞에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지만, 네. 뭐 극장판이 엄청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여운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부분도 좀 자연스러웠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주인공 탄지로의 능력에 대한 힌트도 좀 주잖아. 그 그렇죠.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작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뭐, 우리 김수폴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무거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진 않잖아, 또,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여자 대원들 대신 뭐 여장을 하고 육아에 잠입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약간 전형적인 일본 만화 같은 설정으로 이제 바로 전환이 되잖아요, 이야기가. 네. 그런 전개가 저는 좀 가볍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괜찮았고, 막 얼굴에 화장을 지우자마자 이제 이쁜 얼굴이 드러난 이노스케와 그걸 알아본 유곽의 주인장 이야기나, 아니면 뭐 얼굴의 상처 때문에 주인장이 개빡쳤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빠른 손으로 또 자신의 몫을 해내는 탄지로의 모습, 이런 것들 이야기가 가벼운 이야기들, 좀 전체 사실 무거운 뭐 상현들과의 싸움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게 이야기가 좀 흘러가잖아요. 이런 네네. 것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직전에 무한열차 편에서 큰 상실을 겪은 등장 인물들과 우리 김수풀님 같은 씹덕들의 어떤 감정선을 조금 환기시키기 위한 좋은 어떤 밝게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조금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작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말씀하신 대로 1기에 비해서 전체 분량이 확실히 적잖아요. 그죠? 많이 그렇죠. 적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분량이 적은 대신에 이제 그만큼 우지 텐겐하고 주인공 친구들 무리 이야기에 집중도 있게 어떻게 보면 좀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도 있었다. 뭐 왜냐하면 분량이 적다 보니까 뭐 곁다리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시키지가 않잖아. 그죠? 사실 우지 텐겐하고 주인공들이 유곽에 잠입하게 되는, 환락의 거리에 그렇죠. 잠입하게 되는 이야기만 딱 진행되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몰입도 있고 집중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뭐 애니의 경우에 작화 완성도나 뭐 전투씬의 완성도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받아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러한 귀멸의 칼날 애니의 특장점이 2기에서 특히 조금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뭐 유곽 거리라는 설정이 또 보면 특유의 뭐 2, 3층 건물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 이런 특징들도 좀 있고, 그런 특징들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인 전투씬도 이제 높낮이가 다이나믹하게 활용된다든지, 레벨 활용을 그죠? 굉장히 잘했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그려지면서, 더 이제 우주의 텐겐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단어지만 화려하고, 박진감 있게 액션씬이나 여러 가지 연출들이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다양한 그림들이 조금 우리가 즐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우주의 텐겐하고 규타로의 전투씬은 무한열차 편에서 아카자하고 랭고쿠의 대결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감 있고 멋진 장면이 대단하더라고요. 많았다는 생각이 대단히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그거 굉장히 보면서 감탄도 감탄했지만 야 이거 퇴사자들 나오겠는데 약간 이런 맞아. 아 진짜로 일본 애니메이터들이 녹아내렸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와 정말로 완성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네. 액션씬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대신에 전체적인 음악이나 BGM은 이번 시즌도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오프닝 곡하고 엔딩 곡이 1기에 비해서 조금 확실히 기억에 남는 막 그 노래들이 없더라고. 후배 파는 그런 느낌을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음악을 외웠어야 되는데 주제곡들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금 재밌는 정말로 조금 시즌 1기를 네. 또 보고 나서 이제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이 좀 되고 각자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정이입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와가지고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시즌이었어요 이번 2기가 그래요? 전체적인 이야기도 더 깊게 느껴지고 더 감동적으로 좀 다가오고 방안이 조금 건조해지는 그런 약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달맞이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송하면서 1기 보고 나서 네. 2기를 바로 연달아서 다 봤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뭐 그때도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2기가 훨씬 더 재밌었어요. 저는. 네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신봉삼 씨가 얘기하는 동안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저 씹덕 둘 보고 이렇게 과몰입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개인적으로 흐뭇하네요. 그걸 보고. 본인이 왜? 네. 뭐 저는 요거 이제 저 1기 때 아주 이제 좀 뭔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 않았습니까? 살짝 아쉽다. 그렇죠. 특히 제니츠에 대해서 굉장한 이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저 새끼 언제 정신 차리노 저거. 그랬는데 찡찡대는 거 듣기 싫다. 찡찡대는 거 듣기 싫고 이번에 제니츠 찡찡거림이 그나마 좀 덜해서 괜찮았다. 그렇지. 맞아요. 좀 그나마 많이 자고 좀- 있었죠. 근데 하지만 좋아지진 않았다. 아직 대신에 아직까지 그런 잘 것도 좀 있었어. 뭐냐면은 2기로 오면서 제니츠의 찡찡거림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다듬어졌고 네. 그 같이 다니는 이노스케 캐릭터도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1기에서는 얘도 시끄럽게 그러고 얘도 찡찡거리고 시끄럽게. 이게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소리를 내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좀 피로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2기는 캐릭터들이 서로 밸런스를 좀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나는 음. 밸런스가 잡혔다기보다는 그냥 애들 사회생활 좀 많이 해서 사회성이 좀 길러진 것 같은데 뭐. 변성기 와서 하도 내질러가지고. 네,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어. 이 기를 보면서 뭐 장점이 이게 우리 김숙불님 좋아하는 에나타 들어가는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더라고요 정말로. 나더라고. 뭐 1기부터 유명했지만은 나 특히 어. 이제 저는 진짜 10회를 진짜 엄청 존나 대단하다 하면서 봤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베노믹스의 힘인가 이런 약간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희 의견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베노믹스가 왜 나? 고래가 야빨이 아베노믹스. 미친놈이네 저거.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화면 중독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네. 저는 상관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특히 10회 그 액션 씬들은 진짜 에나타 들어가는 데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진짜로. 와. 맞아. 진짜 몇 번 성불하셨다니까 그리다가. 지린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좀 이런 멋있는 장면, 좋은 장면 이런 것들은 몇 번 돌려보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장면 좋다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김연의 칸을 보면서 처음으로 10회는 그 이제 액션 씬들을 몇 번 돌려봤습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일본 제법인데 이제 요새. CPD 같으면 저는 네즈코 큰 버전으로 나왔는 거를 돌려봤을 줄 알았는데 그 조금 모자랐어. 좀만 더. 모자랐어. 그리고 그거보다는 우주 이텐겐의 3명의 마누라가 나오는 장면을 거기서 무한-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마누라가 3명인 이 개연성도 없고 뭐 그냥 3명이야. 그래서 아무튼
진지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한열차 편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이제 그 네네. 남아있던 그런 감정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요것도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제 무한열차 편에서 이제 결국은 탄지로가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이제 당했잖아요. 맞아, 그 맞아. 이제 랭고쿠가 죽는 걸 지켜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이게 수미상관으로 무한열차 편 그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마지막에 네. 이제 결국은 그거를 극복해내고 이제 여기선 음주가 죽지가 않았잖아. 네, 그죠? 그렇지. 걔도 그렇지. 살리면서 본인이 직접 목을 베어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좀 직접 극복을 해냈다는데 좀 그런 일부러 그래서 앞에 무한열차 편 이야기를 붙인 게 아닌가 해요. 그 앞뒤 수미상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맞아요. 것들은 굉장히 좋게 봤고요. 나머지는 다 단점입니다. 네. 정말? 이말 칭찬해놓고 아니 좋았던 점들, 진짜 좋았던 점들도 진짜 좋았는데 진짜 싫었던 점들 진짜 싫은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우리 잭 스나이더 형 있잖아요. 항상 네네. 비판받는 게 뭐야? 이 과도한 슬로우 모션의 슬로우 사용. 모션. 그렇죠. 여기서 잭 스나이더 형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정말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제 어디 가서 잭 스나이더 욕하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그래서 욕할 정도로 그렇게 핫한 감독이 아니지 이제는 욕을 못할 것 같아. 약간.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투마치 터커 이제 탄지로. 투마치 토커죠. 진짜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거 성우가 분량이 너무 많다. 이거는 돈을 더 받아야 된다. 하늘차로 같은 분량을 받아서 안 된다고. 이게 왜냐하면은 나는 11편이라길래 짤래라고 생각했는데 그 환락의 거리 이제 그러니까 그 유곽에 잠입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네네. 상현을 찾아서 처단해내는 얘기인데 그럼 11편도 너무 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요? 원래는 긴 게 맞죠. 원래 좀 길지 않나? 그 되게 그냥 한 에피소드 정도인 거잖아. 한 몇 에피소드 그렇죠.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슬로우 모션이랑 혼잣말로 그렇게 다 때울 줄 몰랐지 내가. 진짜. 물을 좀 탔다. 그런 거. 이 새끼 요건 몰랐지. 그 있잖아. 그 옛날에 드래곤볼 변신하는데 10분 걸리고 에너지 파스인데 5분 걸리고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이게 그러니까 말만 많은 약간 드래곤볼이다. 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특히나 그 네. 슬로우 모션 중에서 네. 제일 참기 힘들었던 게 그 혈기들 목 뺄 때 있잖아. 목에 어. 칼 대고 나서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높은 계급의 혈기 목을 베는 게 어려운 일이고 잘 안 베어진다. 뭐 이게 어렵다. 이건 알겠는데 일기에서도 그렇고 2기에서도 그렇고 이게 칼이 목에 닿고 나서부터 이 자르기까지가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보면서. 그거 실제 틀어놓지만 1, 2초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좀 이게 목을 친다고 네. 보면은 네. 어쨌든 칼을 휘둘러서 이 목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너무 슬로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칼로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칼 대고 뭐 손으로 힘을 준다, 밀어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이더라고, 진짜. 중력이 다른 곳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흐르는 겁니다. 아니, 그냥 인터스텔라 못 봤어요? 대고 누르면 당연히 안 잘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 정도로 슬로우 모션이 너무 세더라고. 그래서 자르는 게 나중에는 아니라 끊어내는 거지. 만두 같은 거 만들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엔 그래서 그 이노스케는 그냥 갖다 대고 나서 이거 톱 써는 것처럼 이렇게 슥싹슥싹 그렇죠. 썰더라고. 찢어발기기. 찢어발기기. 그게 뭐 어쨌든 잘 안 잘리는 목인 건 알겠는데 이 좀 뭔가 그 칼로 베는 듯한 맛이 좀 더 느껴졌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들더라고. 좀 있었어. 이게 K 드라마들의 특징인데 그 엔딩을 굉장히 감질나게 끊잖아. K 드라마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번 시즌 2에서 그 거의 K 드라마 감질나는 그 엔딩을 거의 그 기술을 베껴간 것처럼 거의 목을 베려고 할 때 빠바바바바 딱 끊더라고. 그 엔딩 끊는 딱 스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주행 중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맞아요. 뭐 한 주 한 주 기다렸다고 치면 개빡치거든 진짜.
그래가지고 분명히 엔딩에서는 곧 달아날 것처럼 끝났거든. 근데 또 다음 주 시작할 때 되니까 아니야. 아니었다. 막 이런 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전히 나오는 그 혈통발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탄지로가 어쨌든 목을 베어내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또 마지막에 뭐 또 뭐 이마에 뭐 이상한 문이 나오면서 또 또 혈통 나왔다 씨발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뭐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애들이. 그럼 그냥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좀 배면 안 되나? 근데 뭐 또 뭔가 또 발현이 되는 것 같아 그 혈통에 있는 게. 뭐 저는 맞아. 만화책을 보지 않았지만 뭐 그 해호흡에 관련된 뭐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나 하나 신봉삼 씨한테 불만이 있는 게 있는데 네네. 내가 일기 때 이제 우리 일기 때 둘이 방송을 하다 같은 혈통인 거? 그건 저도 불만입니다. 님은 불만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불만입니다. 모두 그거. 당군의 자손입니다. 아니 그 딴 게 아니라 이게 해호흡이잖아요. 이제 키노카미 네네. 카드가 난 그래서 네. 일기 얘기할 때 우리 신봉삼 씨가 이게 해호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나는 순간 네. 생각, 내가 애니로보다 뭘 놓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해호흡인 아니야 거를. 이게 2기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첫 회 딱 그 얘기가 나와. 이런 개새끼 스포했네 그러면서 내가. 난 내가 뭐 놓친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나는 네 입으로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작품을 통해서 보고 싶다고. 아 그렇군요. 제가 스포를 하고 말았군요. 예. 그래서 그런 어쩌라고 부분들이- 몰라.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 저는 그렇게 저는 근데 일기가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보는 저- 재미도 훨씬 길고. 저도 그 귀멸의 칼날 1기에 비해서 네. 2기가 좀 월등하게 뛰어나다. 이렇게 신봉삼 씨처럼 뭐 그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뭐 인터넷에서도 네네. 그렇고 되게 많은 네네. 것 같은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좀 동의하지 못하겠다. 아하. 아니 그러니까 2기도 재밌게 보긴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그러셨겠지. 네네. 그러니까 1기 정도만큼이었다. 1기 정도 그러니까 1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물론 뭐 장단점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네네. 뭐 액션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더 화려하게 보여줬다는 거. 그럼 그런 뭐 거죠. 네네. 1기하고 비슷하다면은 충분히 2기도 마스터피스였고 1, 2에서의 길이 남을 만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논문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네, 뭐 하여튼간에 개씹어 뭐야. 일단 1기에서도 제가 그 귀멸의 칼날 그 단점으로 꼽았던 게 네. 외색이 좀 짙다. 이거는 뭐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2기에서 이제 이 육악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의 뭐 이렇게 의복이라든지 걱정이요? 아니면 뭐 거기에 문화라든지 뭐 그 거리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외색이 한층 더 심해졌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현육 그 다키가 그 주로 쓰는 기술이 이제 허리띠 그 오비, 오비로 이제 공격하는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왜냐하면 전통 의상 같은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마저도 굉장히 외색이 좀 짙었다 이런. 가장 일본스러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요.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저 의견은 그건 우리 괜찮은데. 화면 중독과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우리도 거기다가- 가장 우리나라스러운 것이 우리의 전통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네. 다른 나라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워낙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좀 맞아. 특수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외색이란 게 아무래도 조금은 좀 이게 어.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 뭐 이런 그렇기도 하고 느낌이고. 저도 비슷한 느낌이 없진 않았던 게 이런 거였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는 자기들의 전통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녹여내고 네. 실제로 뭐 애니메이션 말고도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문화 상품으로 많이 이제 수출을 많이 했잖아. 그죠? 그렇죠. 네. 아이코나 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닥터님 말씀대로 육아학이나 뭐 이런 문화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문화는 아니잖아. 솔직하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게 좋은 문화까지는 아니죠. 네. 기생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거. 네. 긍정적인 문화들 많을 텐데 솔직히 일본도 찾아보면 굳이 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가져와가지고 축축한 또 거를. 여기다 넣었어야 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뭐 잠입하고 막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데는 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요소였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점은 좀 아쉽기도 했어요. 저도. 네네. 그렇죠. 그렇게 이게 약간 뭐 좀 장소가 주는 위기감이나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암투 같은 거 그럴 것 같으면 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만 해도 충분했는데 아 그렇죠. 혈명초등학교. 대구 혈명초등학교. 거기는 너무 이제 한국적이니까 거기는 약간 그런 배신의 거리 그런 느낌이지 거기는. 그렇죠. 밀고의 거리 밀고의 거리 그런 느낌. 우주 탱겐이 나와가지고 초등학생들을 납치해가지고 오늘부터 화려하게 4학년으로 입학한다. 네네. 여자친구 3명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이씨. 밀정으로 보내고. 뭐, 네네. 하여튼간에 뭐 장소 금방 얘기했던 장소 같은 경우에도 뭐 밤에 활동하는 혈기들이 지내기에 뭐 적합한 장소기도 하고 뭐 사람이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약간 혈기들한테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장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네네. 뭐 이해는 가요. 사실 이게 딱 그 맞는 혈기에 말이긴 대한 하죠. 내용을 이야기하기에는 그 굉장히 적합한 장소기는 한데 맞습니다. 근데 이 유곽이란 배경 자체가 이렇게 소년 만화에서 나와도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워낙에 제가 또 뭐 약간 십선비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 유곽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깊게 다가오진 않지만 왜냐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게 뭐 잘 알고 보면 결국에는 이게 여성들이 이제 뭐 술이랑 몸을 파는 장소 뭐 약간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십선비인 저로서는 좀 약간 불편했다 뭐 이런 거죠. 불편. 에헴. 십선비의 십덕이고 아주 쌍십덕이네. 그리고 그 무한열차에서의 랭고쿠의 활약이 좀 네. 너무 세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 저한테도 그렇죠. 그렇고 뭐 김숯불도 그렇죠. 예. 그 우주의 탱게 새로 나온 이제 주죠. 주인공 네네. 주이자 네. 주인공인데 어떻게 네. 보면 우주의 탱갱이 좀 이 랭고쿠에 비해서는 좀 성에 덜 찬다 그래야 되나? 듬직한 맛은 없지 그런 그런가요? 저는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연예인으로 치면 비나 박진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허. 박진영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네. 그러니까 그냥 전형적인 듬직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내는 그런 섹시함에서 오는 듬직함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남자지만 조금 뭔지 알죠? 있었죠. 예. 그런 느낌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다. 그 똑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매력적이었다. 그럴 수도 있죠. 똑같이 랭고크 상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보여줬다면 좀 식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더 좋긴 했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 그 나비 저택에서 애들을 좀 강제로 데려가가지고 일 시키려는 거, 여자애들. 맞아. 뭐 그런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쁜 아내가 셋이나 된다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불편. 현실 또- 규타로 강림했네 또 여기 아니, 그리고 잘생긴 미남이라는 거, 이게 뭘 그렇죠. 위에 썼던 거를 벗었을 때 이게 또 굉장히 미남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라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랬다. 진짜 십덕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혹시 요 저기 캐릭, 정닥터 집에서 나 떨고 본 거 아니죠? 막 아닙니다. 부럽구나.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 우주의 펭귄이 뭐 캐릭터성이 떨어지거나, 뭐 비호감이나 그렇진 않았어요. 뭐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이 앞전에 이 랭고쿠가 준 활약했던 그런 게 너무 세게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강렬했다.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성에 덜 찼었다. 이런 느낌이었고 또 기술 임팩트가 좀 약했다 이런 느낌이고 또 이제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소리의 호흡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기술들이 뭐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소리라는 게 사실은 눈으로 막 굉장히 화려하게 막 이렇게 랭고쿠는 불꽃이 막 불이 막 나오니까 튀어나오고 뭐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소리라는 거에 눈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우주의 탱겐의 기술이 이렇게 굉장히 뭐 머릿속에 많이 남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맞습니다.